자, 필기 먼저 하기 전에요. 책 보시면 64페이지에요. 여러 가지 사각형 이제 들어가요. 자, 우리가 사각형 맨 처음에는 우리 평행사변형 배웠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는요, 일단 여기 적어놨는데 네 가지 한번 보세요. 등변 사다리꼴,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네 가지에 대해서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64페이지 보시면 직사각형의 성질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정의 나오죠.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내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부른다. 맞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성질도 나오죠. 뭐 직사각형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를 이등분한다. 그리고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도 있어요. 볼게요.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시키는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 한 내각이 직각이 되면 직사각형 되고요. 대각선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요 직사각형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평행사변형 출발이에요. 아직 뭔 말, 이제 뭐 이렇게 중구난방이죠. 그 다음에 마름모의 성질도 좀 볼 거예요. 자, 마름모의 정의 나와 있어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마름모가 돼요. 그 다음에 마름모의 성질 두 대각선은 서로 수직이 되면 대충 보시면 돼요. 아직.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 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다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정사각형 성질은 이제 정의부터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정사각형의 성질해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수직이 되분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어. 왜냐면 우리 정의랑 성질 굳이 구분 안 해도 되거든요. 물론 증명할 때는요. 정의가 성립하게끔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야. 근데 그 어차피 구분 잘 안 해요. 증명하는 것도 뭐 안 나오니까 66페이지 펴보세요. 66페이지에 4-5번 개념 보시면요.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뭐라고 하냐? 거식도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 이제 도식화돼서 도식화라고 하죠. 도식화돼서 이 관계들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적고 각각의 평행사변형 성질에다가 추가되는 성질들 있죠. 그것만 추가해 놓으면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정리가 다 끝나요. 그러니까 앞에 거 볼 필요 없이 얘만 보면 돼요.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여기엔 등변사다리꼴이 없죠. 등변사다리꼴은 위에 성질이라고 해서 등변사다리꼴은 따로 공부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총 4가지 사각형이 추가되는데 도식화된 것만 보고 등변사다리꼴 추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셋노트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이 있어요. 이거는요 암기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매번 그리면서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암기해 놓고 앞글자 따서 같이 암기할 거고요. 네, 4-6번은 이제 평행선과 이제 넓이 사이의 관계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게 이제 기본적인 정리만 해보면 얘는 외울 거 없이요. 우리는 이해 좀만 하면요 문제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거 결론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 다 도식화 정리할 거고요. 거기다 추가로 등변사다리꼴, 그 다음에 암기, 중점 잡아서 연결돼서 만들어진 사각형. 얘만 딱 정리하고 암기 딱 할 거예요. 아시겠죠? 도형은 복잡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중구난방돼요. 자, 일단 이 적으세요. 계백무 이제 피세요. 계백무 피시고요. 우리 여러 가지 사각형. 그래서 여기서 나온 사각형은 추가로 나온 건 그냥 4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조금 이제 크게 자꾸 그리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것만 이제 틀 먼저 적어 놓고요. 여기다가 조금 중간에 공간을 좀 활용을 할 거라서 좀 끼워 넣는 게 있어서 공간 좀 크게 해보세요. 옆에 침범 해두세요. 그냥 10개 그냥 크게 해버리세요. 평행사변형이겠죠. 자, 이제 쓰면서 추가를 할게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만 정리를 딱 하면요. 각각의 사각형의 성질이 완벽히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출발해 볼게요. 자, 일단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은 우리가 이미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얘는 몇 가지? 5가지의 성질 중에 하나만 추가되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 앞에서 배웠어요. 굳이 안 적어도 되겠죠? 뭐였죠? 두 쌍, 두 쌍, 두 쌍, 한 쌍, 두 대각선. 이렇게 좀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미 했어. 자, 그 다음에 우리 평행사변형의 성질, 이거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냥 아무 사각형에서 출발해서 말은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무조건 평행사변형에서 출발이에요. 아시겠죠? 자, 평행사변형에서 2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만 추가되면 말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자, 처음에는 좀 상식적으로 가도 상관없는데요. 결국에는 이 표현 방법 정확하게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첫 번째가 자, 이웃하는 어떻게든 글씨 조그맣게 써서 잘 추가하세요. 그냥 따로 쓰면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 더 가독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좀 공간 만들어서 해보세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자, 천천히 갈게요. 자, 일단 평행사변형에서 출발인데, 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평행사변형인데, 이웃하는 두 변이면, 얘랑 얘 원래 길이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같아졌어. 그러면 얘 길이랑 얘 길이랑 같고요. 얘 길이랑 얘 길이랑 같고요. 얘랑 얘랑 같아지잖아. 평행사변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4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아져. 근데 우리 마름모의 정의는 뭐였냐면요.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마름모라는 성질, 마름모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마름모의 정의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최소 조건을 추가한 거야. 당연히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말고 그냥 평행사변형에서 4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고 놓으면 안 돼요? 당연히 마름모 돼요. 근데 왜? 우리는 최소한 조건만 추가해줬을 때 마름모가 되는 걸 원한단 말이야. 당연히 사실 4면의 길이가 똑같은 사각형? 사각형에서 출발해도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평행사변형에서 최소한의 조건을 딱 가했을 때 마름모가 될 조건이 필요하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 하나만 보여주면 마름모가 될 수 있다. 자, 근데 두 번째. 자,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대각선이 있어요. 얘는 두 대각선이 수직이다. 간단하게 쓸게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면요. 얘는 마름모가 될 수 있어. 다음 볼게요. 자, 우리 평행사변형은요.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에요? 아니에요? 수직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닌 가능성이 높아요. 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건 알지만요. 얘가 수직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대각선을 수직으로 만드는 순간 얘가 마름모가 돼버려요. 오케이? 마름모가 왜 되냐면요. 얘는 4개의 직사각형이 모두 합동이 돼버려요. 오케이? 무슨 합동이 되겠죠? 왜냐면 평행사변형은 수직인 건 모르지만 우리 이제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모두 직각이 돼버리잖아. 그죠? 여기 직각이면 다 직각이 돼버려. 그러면 SAS로 얘 4개의 사각형이 모두 합동이 돼버려요. 그러면 4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수직이어야 된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마름모의 성질 총 몇 가지로 하면 될까요? 맞춰보세요. 마름모의 성질 몇 가지로 외울까? 2가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비슷했어요. 그렇죠. 7가지죠. 그렇죠? 왜냐면 마름모는 우리 평행사변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5가지 성질을 다 들고 있어야 돼.
거기에다가 몇 개? 2개가 추가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총 이제 7가지 성질이 있다. 한번 적어보세요. 7가지. 당연히 다른 성질도 많아요. 이게 최소한의 성질이라는 얘기야.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서 마름모는 사실 4변의 길이가 같다.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2변의 길이 같다를 추가해주면 4변의 길이 같다 나오고요. 근데 평행사변형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죠. 근데 대각선이 수직이다가 추가되면 마름모의 대각선은 서로 수직 2등분한다 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쓰지 않고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걸 다 쓰게 되면요, 이런 좀 힘들 것 같아서 최소한의 조건을 쓴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 갈게요. 자, 직사각형. 자, 평행사변형 출발이요. 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고 싶어. 자, 그럼 최소한의 조건이 하나 뭐가 있을까? 자, 잘 생각해봐요. 자, 평행사변형에서 이 하나의 각도 있죠. 이 하나의 각도가 딱 직각이 된다고 생각하면 얘가 직각이 되는 순간 얘도 직각이 되죠. 두 개의 합이 180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도 90도, 90도, 90도. 그러면 내 내각이 모두 직각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최소 조건이 한 내각이 직각이라는 조건이 추가되면요, 바로 직사각형 넘어가는 거야. 선생님, 두 내각이 직각은 안 되나요? 당연히 되죠. 4개의 각이 직각이 되면 안 되나요? 돼요. 하지만 우리는 최소 조건이 필요해서 최소한의 조건을 이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한 내각이 직각이 되면 똑바로 얘가 딱 쓰잖아요. 딱 쓴단 말이야. 알겠어? 이걸 떠올려 보세요. 한 내각이 직각이다.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평행사면이 또 직사각형이 되려면, 자, 이번에는 또 대각선이 이제 관여를 해요. 자, 대각선은 어떨까요? 얘는 아까 우리 수직이었잖아요. 수직이 되면 됐었어. 그럼 얘는 대각선이 어때야 돼요? 한번 그려봐. 슉슉. 그러면 대각선이 길이가 서로 같아져요. 자, 우리 평행사변형 두 대각선 보면 길이가 같아요? 안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직사각형을 넘으면 길이가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거를 추가해 주거나 보여주면 그냥 직사각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에 대해서 말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직사각형은 총 성질이 몇 가지 있을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7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7가지. 진짜 선생님이 연구 많이 해서 단순화 시켰어요. 이거 꼭 기억해 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직사각형 한번 쭉 나열해 보면 직사각형 평행사변형에 관한 성질 다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도 같고요. 한 쌍 대변도 같고요.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도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 내각이 직각이니까 내 내각이 모두 직각이구나. 그 성질이 추가되고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2등분하면서 길이도 똑같다 라는 거라고 이제 크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쉬워요. 자, 정사각형은요, 이제 마름모에서 출발하면요, 직사각형의 성질을 추가해주면 정사각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에서 출발할 때는요, 마름모의 성질을 추가시켜주면 정사각형이 돼서 더 이상 쓸 건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정사각형 성질은 총 몇 가지로 기억해 놓으면 좋을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7가지. 따라롱. 14가지. 따라롱. 야, 찍지 말고 잘 생각해. 잠시만요. 9가지. 그렇죠. 9가지로 가야죠. 왜냐면 평행선 성질 5가지, 마름모의 성질 2가지, 직사각형 성질 2가지 좀 추가해서요, 좀 9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기본적인 성질 얘기하는 거야. 다 파생된 성질은 겁나 많아요. 꺼낼 수 있으면 겁나 많아요. 기본적으로 외워줄 건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정사각형 한번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5가지 성질 다 들고 있고요. 한 내각이 직각이 되면 내각이 모두 직각이 되니까 내 내각이 모두 직각이다. 그 다음에 대각선 길이가 당연히 똑같고요. 수직 2등분 해야 되겠죠. 대각선에 대해서 수직이면서 2등분하고 길이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성질 다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대각선 시리즈가 또 있어요.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 다 찾으세요. 직사각형, 정사각형, 네, 추가로 등변 사다리꼴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거 얘기하세요. 누구야 누구야? 마른 모랑 정사각형 두 가지. 그래서 시리즈가 있긴 한데 굳이 그거까지 정리할 필요 좀 없을 것 같긴 해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걸만 보면서 성질을 같이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변사다리꼴 추가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등변사다리꼴 등장 안 하잖아요. 등변사다리꼴은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추가해보세요. 그림만 그려놓으면요. 그냥 똑같이 그려놓으면 조금 더 이제 성질 파악하기가 쉽거든요. 책에도 이미 있죠. 얘도 좀 추가해주세요. 기본이 되는 게 이 세 가지고요. 자, 얘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추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몇 가지로 기억해야 돼요? 딱 세 가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적어주세요. 적어야 돼요. 됐어요? 자, 이게 등변사다리 걸 볼게요. 이게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요. 6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센 66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등변사다리꼴 맨 위에 등변사다리꼴의 정의를 보시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이 아니야. 나만 이상한가? 자, 여기서 보시면요. 등변사다리꼴 이름을 보시면요. 같을 등자에다가 변변자예요. 그러면 등변사다리꼴의 정의는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의 이 정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정의가 사실 1번이에요. 얘가 정의예요. 얘 한번 적어놓으세요. 정의라는 건 이런 사각형을 등변사다리꼴이라고 약속하자. 그러니까 증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뽀삐는 뽀삐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랑 똑같은 얘기야. 자, 읽어볼게요. 정의는 밑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 이 사각형을 등변사다리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변이라고 하면 하나가 얘 있죠.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 그 다음에 얘도 아랫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얘각이랑 얘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각형을 등변사다리꼴이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좀 특이하다 할 뿐이죠. 그래서 등변사다리꼴 성질은 총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평행하지 않는 두 대변의 길이,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얘랑 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그래서 얘가 등변사다리꼴입니다. 세 번째 성질은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얘도 많이 쓰여요. 얘도 몇 표 하나 쳐줄까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증명은 사실 뭐 너무나도 당연해서 뭐 합동 조건 계속 쓰시면 돼요.
자, 근데 등변사다리꼴 성질이 좀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근데 얘가 파생되는 성질이 겁나 많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시면요. 다 돼요. 그래서 그냥 적지 말고요. 살펴볼게요. 자, 등변사다리꼴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 그렸어요. 대각선 그렸을 때, 자, 여기서 합동인 거 찾으세요. 그냥 합동인 거 같이 이제 모양 비슷하고요. 크기 똑같다 싶으면요. 다 합동이야. 오케이?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합동이 돼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큰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이랑 눈으로만 보세요. 이 삼각형 합동이에요. 그 다음에 얘랑 얘도 합동이에요. 근데 안 그려도 돼요. 위에 거랑 아래 거는 합동은 아니죠. 이건 크기가 엄격히 당연히 다르니까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수선 내렸어요. 수선 내렸어. 직각으로. 그럼 얘기랑 같아요. 왜? 합동이니까. 다 돼요. 근데 이거를 매번 할 때마다 이거 합동인지 증명을 하게 되면요. 객관식 못 풀어 사실.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등변사다리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맞아. 약간 원래 도형할 때 야매로 하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뭔가 정확한 정의에 따라서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물론 좋진 않아. 좋진 않은데 물론 연습할 때는 왜 두 개의 길이가 같지? 이 고민을 해보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등변사다리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다 답이다. 알겠죠? 연장을 했어요. 연장을 하면 얘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밑각이 같아서. 그 다음에 얘랑 각이 똑같아요. 뭐 대각선 긋고요. 서로 길이가 똑같고요. 더 이상 뭐 할 거 있나? 하고 싶은 거 했어요. 파생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가 기본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아시겠어요? 자, 조금 더 추가할게요. 자, 세 번째. 그림은 그리실 필요 없고요. 여기다 하나씩 적을 거예요. 적어 놓고요. 같이 해볼게요. 왜 그래? 왜 그래? 이거네요. 우리 엄마 한옥이 다녀왔어. 한옥? 네. 한옥이 어디? 어디하고? 그 한옥 한화동에 엄마께서 짓고 계세요. 응? 네. 짓고 계신다고? 네, 다 지원해요. 뭐 사업하시니? 네. 우와, 한옥 사업? 어머니가 하시는 거야? 네. 회사가 있으시니 혹시? 모르겠어요. 대박이다. 여기 가서 잡으면 안 됐어요. 나가가지고. 다 지어서 한번 거기서 잡은 거야? 그 근처? 그래요? 자, 해볼게요. 다 적었죠? 자, 이거 각 사각형, 여러 가지 사각형이 있잖아요. 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잡아서 연결해 왔대요. 그럼 변이 4개니까 우리가 점이 4개 나오고 연결하면 사각형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각형,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말은 뭐 얘네들 중점 잡았을 때 어떤 사각형이 나올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려고 그림을 그려서 가봤어요. 자, 어떤 사각형이 있어요. 자, 중점 잡아서 연결을 해봤어. 연결을 했더니 얘 무슨 도형이에요? 평행사변형이에요? 정사각형 아니에요? 직사각형 되는 것 같은데? 사다리꼴 되는 것 같죠? 뭐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몰라요. 엄청 진짜 이게 외웠는데 기억이 진짜 안 나. 그럼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을 보시면요. 어쩔 수 없이 진짜 극단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각형 막 그리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중점을 이렇게 잡고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무슨 도형 나와요? 평행사변형이라고 유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도가 떨어져.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외울게요. 자, 우리 사각형 앞글자 딸게요. 자, 사각형 중점 잡으면요. 다른 더 업그레이드 된 도형은 안 돼요. 얘는 평행사변형이 돼요. 자, 따라하세요. 사평. 빨리 입에 붙여야 돼요. 안 붙이면 이게 잘 안 헤어져. 사평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평행사변형 중점 잡으면요. 무조건 평행사변형은 만들어져요. 평행사변형.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 우리 다른 말로 사다리꼴이라고 불러도 돼요? 불러도 되죠. 그렇죠? 한 쌍만 평행하면 되니까. 그럼 평행사변형에 중점 잡으면 사다리꼴이 나온다. 참거짓. 평행사변형에 중점을 잡은 사각형은 사다리꼴이다. 네. 참거짓. 참으로 가야 돼요. 자, 근데 평행사변형에 중점을 잡았을 때 직사각형이 나온다. 참거짓. 거짓이 돼요. 얘보다 업그레이드 된 거는 거짓이고요. 얘보다 다운그레이드 된 거는 참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따라하세요. 평평.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에 중점 잡으면 뭐 나올까요? 얘는 마름모가 나와요. 얘는 마름모. 자, 그리고 직마 따라하세요. 직마. 자, 이게 따로 외우지 말고요. 리듬감 있게 뜬뜬 하면요. 뭐였지? 직마네. 직마. 마름모. 뭐였지? 사평 하면 이게 나와. 농담 아니야, 진짜. 외울 필요 없어요. 네? 중국어. 동요? 진짜 근데 잘 외워져요. 자, 그 다음에 마름모에 중점 잡으면 마직 따라하세요. 마직. 이 라인. 마직. 그렇죠? 마직. 자,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요, 좀 상식적이죠? 정사각형은 그냥 당연히 정사각형이 나와야 돼요. 정정.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등변사다리꼴은 뭐가 나올까요? 마름모가 나와요. 등마. 자, 따라할게요. 자, 사평. 평평. 직마. 마직. 정정. 등마. 자, 다 외웠어요? 자, 테스트 봅시다. 자, 규빈이부터 가요. 자, 등변사다리꼴. 중점점은 뭐 나와요? 등마. 마름모. 등마. 맞아요. 그 다음에 사각형. 중점 잡으면 뭐 나와요? 보지 말고. 사평이죠. 사평.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평평. 그렇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 직마. 그렇죠. 직마. 들리죠? 네, 마름모. 마평이에요. 마평 없었는데. 마직. 그렇죠. 마직. 직사각형. 그렇죠. 마직. 정사각형. 그렇죠. 정정. 다시 한번. 사평. 평평. 직마. 마직. 정정. 등마. 야, 이거 고등학교 가서도 안 까먹어. 이렇게 보면. 여기 있어. 이 고등학교에서 직접적인 출제는 안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갑자기 어떤 이제 좌표평면 딱 주어주면서 막 이제 직선을 몇 개 이렇게 주어요. 얘랑 기울기가 똑같고요. 얘랑 기울기가 똑같대요. 그럼 얘는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럼 평행사변형에 갑자기 중점을 잡아래. 연결을 했어요. 그럼 이거의 넓이 구하래. 넓이 구하래요.
뭐야, 이 도형 뭐야? 저기 평행사 변형이요. 중점 잡았어. 평평이죠. 네. 이거를 알고 있으면요, 훨씬 문제 빨리 풀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그걸 몰라요. 그러면 이거 직사각형, 각곡지점 지나는 거 뭐 구하고 뭐 해야 돼. 지금은 쉬운 편인데요. 그래도 나중에는 이제 좌표평면 해서 조금 더 쉽게 갈 수가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되진 않아. 연계성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요. 도움 많이 돼요. 알겠죠? 각곡지 기억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건 이제 암기할 건 아니고요. 이해로만 좀 가시면 돼요. 자, 네 번째. 평행선과 넓이. 자, 우리 평행선 첫 번째를 보시면요. 평행선이 이렇게 두 개 등장해요. 자, 우리 평행선 두 사이의 거리는요,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수직인 선을 이렇게 내리면 얘를 거리 D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 그러면 평행사 변형에서 거리는 항상 어딜 가도 일정하기 때문에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네, 밑변을 공유하는 다른 높이, 이제 꼭지점이 다른 두 개의 삼각형이 있어요. 자, 두 삼각형의 넓이가 어떨까요? 넓이가 어떻죠? 넓이가 똑같아요. 결론은 넓이가 똑같다. 자, 왜냐면요, 밑변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밑변의 길이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꼭지점이 평행선 위에서 이동하고 있죠. 평행선 위에서 이동할 때 높이는 항상 이 D를 높이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높이랑 밑변이 똑같아. 그럼 넓이는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맞아요. 그래서 두 넓이가 같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형이랑 나오냐면요, 평행사변형이랑 또 연계돼서 같이 나와요.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자,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고요. 뭐 다양하게 막 쭉쭉 연결해요. 그러면 이 삼각형이랑 얘 삼각형이 넓이가 어떨까요? 똑같아요. 밑변을 공유하고 있고요. 꼭지점이 밑변에 대한 평행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삼각형들은요, 넓이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적어 볼게요. 이 얘기를 좀 말로서 풀었었는데요. 잘 이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밑변의 길이가 일단 같은 거, 그 다음에 밑변과 평행한 선 위에 꼭지점이 있는 경우는요, 넓이가 항상 똑같아요. 이 얘기 그림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쁘게 한번 그려봐요.
여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자, 이번은 사실 당연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꼭지점이 공유하고 있고요. 밑변이 일직선상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높이가 지금 똑같아요. 높이를 공유하고 있어. 그러면 넓이는 누가 결정해? 넓이의 차이는 밑변이 만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넓이의 비는, 자, 높이가 같을 때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밑변의 길이가 결정하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다. 그래서 밑변이 n 대 m이면 이제 넓이도 n 대 m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 시간이 많이는 없어서 A단계는 숙제로 다 할게요. 자, 그럼 대표 문제를 빨리빨리 가봅시다. 자, 68페이지에 349번 지금 풀어보세요. 얼른 해보세요. 정말 타이트하네요. 와. 아니 설명이 너무 길었어. 길었어요? 더 짧게 할 수는 없어. 아니 너무 힘들어. 이것도 짧았어. 진짜 추격해서 우리 페이지 한 페이지 아예 안 맞잖아요. 시간을 맞춰준 줄 알았지. 나도. 아니 저 오늘 뭐더라 친구랑 같이 올림픽 공원 가가지고 피크닉 가려고. 오늘 비가 이렇게 오는데? 아 그니까요. 그래서 그냥 취소했어요. 그래요, 위험해. 산사태만 겁나 나고. 쭉쭉 푸푸푸. A단계 불러요. 아니야 B 대표 문제 3, 4, 9 빨리 답 나왔어요? 아 근데 넘어가야 돼. 자, 답은 1번이 돼야 돼요. 자, 일단 얘 무슨 사각형이 나와요? 예, 직사각형이 나오죠. 직사각형이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평행사변형 성질도 갖고 있잖아요.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각선이 지금 14cm인데 그거를 절반 때리면 7이에요. 그럼 x는 7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각 B가 지금 DBC가 25도네. 그럼 ABD는 90에서 25 빼면 65도죠. 그렇죠? 65도이고 그 다음에 AO의 길이랑 BO의 길이랑 똑같아서 ABO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얘는 몇이야? Y가 65죠. 65가 아니라 몇이야? Y가 65가 맞네요. 그렇죠? 두 개 더하면 72도 1번이 되는 거야. 됐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355 풀어보세요. 359.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아닌 거 찾으래요. 둘 다. 근데 이제 그걸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고 해보세요. 돼요. 네. 답은 2번. 아니에요. 4번 아니에요. 5번이 답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직사각형이 조건이 아닌 거 찾는 건데요. 자,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출발이요. 그럼 직사각형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한 내각이 직각이다. 또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게 추가돼야 되는데 그거를 다르게 막 쓰고 있어요. 자, 1번 볼게요. 자, AC와 BD의 길이가 같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면 직사각형이 될 수 있죠. 자, 근데 2번을 보시면요. BO랑 CO의 길이가 같대요. BO랑 CO 길이가 모두 같아버리면 AO, DO, CO, BO 다 같아지죠. 그럼 결국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1번이랑 2번은 사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각 ABC가 90도다. 한 내각이 직각이 되면 직사각형 되죠? 맞아요. 4번 ADC 각이랑 대각이 아니라 이웃하는 각인 BCD 각이 같아진대요. 자, 근데 우리 두 각이 합이 180도가 돼야죠. 평행사변의 성질에 따라서. 근데 그거를 똑같으니까 반반 나눠 가자면 둘 다 직각이 돼요. 맞죠? 180도 절반 때리면 직각이니까 얘도 3번, 4번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돌려 얘기하는 거. 5번 볼게요. 자, BAD랑 BCD. 얘는 누구 성질이에요? 대각의 크기가 같은 건 평행사변의 성질이야. 평행사변형인데 평행사변형의 성질 얘기하고 있네? 그럼 그냥 평행사변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야. 야, 어렵죠? 잘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자, 어차피 내신 때 외워야 되니까 지금 미리 외워놓으면요 나중에 외울 때 수월해요. 자, 다음 360번 시작. 말은 뭐? 빨리 헐려. 답은 빨리 오래 걸려. 73이죠. 자, 얘는 마른 모니까 내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아야 돼요. 5y 빼기 3이 12랑 같아야 되고요. ADC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x 70도가 돼요. 그래서 답은 73이 되겠다. 그 다음에 366 시작. 평행사변형이 마른 모가 될 조건. 두 가지 조건 중에 뭐였죠?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이 같아야 되고요. 대각선은 수직이어야 돼요. 돼요? 답 뭐예요? 4번이요? 형이 뭐 나오니? 자, 볼게요. 자, 마른 모가 되는 조건이 아닌 거 찾아야 돼요. 자, 평행사변에서 마른 모가 되려면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거나 대각선이 수직인 걸 찾으면 돼요. 자, 1번. AB의 길이랑 BC의 길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다. 1번 맞네요. 자, 그 다음에 AD랑 CD의 길이가 같다. 얘도 이웃하는 두 변이 같다니까 마른 모 될 수 있어요. 자, 3번. AOD. AOD는 이제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직각인 조건 추가되면요. 대각선이 수직이다. 되는 거죠. 근데 4번 보시면요. BAC 각도는 여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CA는 여기 얘기하는 거죠. 두 개의 각이 같아지면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AB와 BC의 길이가 같아져요. 그럼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다고 해서 1번이랑 2번이랑 같은 말을 준 거야. 사실. 그렇죠? 그래서 4번도 수직이 된 거죠. 이 뭐냐. 마른 모가 될 수 있죠. 자, 근데 5번 보시면요. DAC는 여기죠. 다시. DAC. 여기가 아니라 DAC 여기죠. 그 다음에 BCA는 여기에요. 두 개 관계가 억각인데 억각이 같대요. 이거 누구 성질? 평행사변형의 원래 성질이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잘했어요. 천천히 해보시고요. 지금 아마 촉박하게 해서 좀 어려웠을 거야. 자, 그 다음에 371번 시작. 정사각형 나오네요. 정사각형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잘했어요. 답은 아직이요. 답은 75도 맞아요? 맞아? 자, 보시면은 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 30도고요. 정사각형은 90도니까 얘가 60도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ABP랑 CBP가 무슨 관계일까요? 이 합동이어야 돼요. 자, 정사각형이니까 각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요. 얘는 공통이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대각선에 의해서 각이 45도, 45도로 쪼개져요. 자, 그래서 두 개 관계가 무슨 관계? 합동이라는 거 캐치하셨나요? 못하셨으면 반성하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각도는 우리가 두 개 더해서 180도에서 빼면 75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응각으로 얘가 75도인 거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꼭 합동 조건 쓰셔야 돼요. 75도 답이다. 자, 그다음에 377 시작.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이니까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조건을 두 개, 한 개씩은 갖고 있어야 돼요. 동시에 한 개씩 모두 갖고 있어요. 자, 평행사변형 ABCD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 답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할게요.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답은 1번이요. 같이 볼게요. 자, AB와 AD의 길이가 같다? 그럼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누구 성질 준 거야? 평행사변형에서 있는 마르모 성질이 추가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AO의 길이와 DO의 길이가 같대요. AO의 길이와 DO, 그러면 얘 길이의 길이 같으니까 얘도 동그라미, 얘도 같으니까 동그라미.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니까 직사각형 성질을 두 개를 각각 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마름모 성질, 직사각형 성질을 추가해버리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른 것들은요, 아마 마름모의 성질 두 개 주거나 아니면 평행사변의 성질을 주거나 이랬을 거예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예. 끝까지 다 할 거야. 마음 비워놓으세요. 자, 혹시 보기 중에서 이상한 거, 헷갈리는 거 있을까요? 없으면, 자, 380번, 시작. 자, 우리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여름학기 짧아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알겠죠? 그러면 몰라요. 그럼 불가능해. 빨리 해. 우와. 380번. 모르겠으면 너무 힘들면 저기 검색하면 여기 그 욕하 다 올라오거든 유튜브에. 보면서 나중에 하든가. 저 양이요? 저 학교 안 가잖아. 주말이잖아. 주말이랑 교기로 주말을 쉬어야 돼. 아유. 쌤좀 앞으로 써요. 답 뭐예요? 90이요. 예, 90. 규빈이 나와요? 거의 다 했어요. 힘들 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역량이 올라가요. 알겠죠? 자, 답은 90도가 나오셔야 돼요. 자, 보시면 AD랑 BC가 평행인 등변사다리꼴이요. 꼭 읽으셔야 돼요. 등변사다리꼴. 자,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하면요, AB의 길이와 DC의 길이가 같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알겠죠? 근데 각 X와 각 Y의 크기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자, 일단 억각 있죠? 이게 45도, 이게 45도. 억각이잖아요. 그 다음에 등변사다리꼴 성질 중에서 사실 우리가 등변사다리꼴에는 밑각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밑각은 우리 이등변 삼각형 있죠?
거기에서 등장하는 거고 등변사다리꼴엔 없는데 편의상 밑각이라고 부를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밑각의 크기가 같아야 돼서 얘 두 개랑 같아야 돼요. 그럼 84에서 45 빼면 몇이요? 39인가요? 39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몇이요? 180도에서 두 개 빼면 되잖아요. 그럼 130도 빼니까 60도가 되겠죠. 됐어요? 앞에 50도인가요? 50도가 되겠죠. 두 개를 더하면, 네? 51도? 아니에요. 잠깐만요. 51도인가요? 네. 84구나. 그럼 51이네요. 두 개 더하면 90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등변 사다리꼴 성질은 총 세 가지가 있고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 밑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86번 시작. 집 가고 싶습니다. 426까지 다 내면 맞았나? 제가 80문제 되네요. 80문제. 대표 문제 빼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유형당 3개씩만 풀까요? 네. 대표 문제 빼고 3개.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잘해서 다 내고 싶거든요. 아니요. 주말 있으니까 하세요. 아니요. 쌤비 안 낼게요. 네. 쌤비 안 낼게요. 다음 화요일부터 낼게요. 이 정도 해야 돼. 에너지 동안에 옮길까요? 옮기셔도 돼요. 그렇게 참 힘들어요. 그래, 옮기세요. 내일부터 옮길래?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옮길 거야? 말씀드릴게. 저는 약간 엄마한테 말해요. 예. 저희 자꾸 옮기고 말씀드리고. 그래요. 야,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해. 그냥 이겨내. 야, 이거. 아니, 제가 저한테 안 맞는 거 억지로 하다가 실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 근데 알아듣잖아. 네? 알아듣잖아. 알아듣긴 하죠. 이해하잖아. 시험 잘 보잖아. 그렇긴 하죠. 근데 못 따라오는 거 아니야. 그런가요? 징징대지 마. 아니, 저를 진짜. 야, 원래 본인 페이스보다 타이트하게 하셔야 돼요. 야, 그만 징징대. 오, 진짜. 지겨워 죽겠네, 진짜. 야, 분명히 처음에 학기 초에 얘기했잖아요. 답 나와야, 답 뭐야? 1번이요. 1번. 거 봐, 잘 하잖아. 1번 나왔어요? 야, 잘하네. 그쵸?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얘는요, 이렇게 사실 선을 이렇게 그어야 돼요. 알겠죠? 잘 따라오면서 왜 그럴까? 자, 1번이고요. 자, 391번 해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야, 다른 반은 진짜 엄청 많이 나가. 100문제씩 내요. 고민 남았다. 진짜 힘들면 고민해보세요. 개별 질문 가세요. 답 나와요? 네. 뭐 나와요? 1이요? 혜빈이. 안 나와요? 같이 해볼게요. 자, 평행사변형 ABCD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자, 우리 이거는 중점 잡아서 만든 사각형이 아니에요. 아까 외운 게 아니야. 자, 사각형 EFG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자, 보세요. 자, 얘는요. 자, 여기 얘 각을 A라고 두면요. 여기도 A고요. 그 다음에 얘는 평행사변이니까 두 대각이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이등분 했으니까 여기도 A고요. 여기도 A여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를 B라고 놓으면 답이 B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에서 얘 각이 A 더하기 B죠. 왜? 두 내각의 합은 외각이랑 같잖아. 이해돼요? 자, 마찬가지로 자, 얘랑 얘 두 개 더한 게 외각이랑 같아야 돼요. 여기 A 더하기 B죠. 맞죠? 그 다음에 자, 얘 연장했을 때도 A랑 B 더한 게 여기는 각이 A 더하기 B가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장했을 때 얘 각도 A 더하기 B로 A 더하기 B, 여기도 A 더하기 B가 돼야 돼요. 자, 외각이 모두 똑같아요. 그러면 내각의 크기도 전부 똑같겠죠. 맞아요. 사각형에서 내각이 모두 똑같다는 건 360도를 4로 4개로 나눠 가진 거잖아. 그러면 얘는 90도죠. 자, 전부 90도인 사각형, 직사각형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직사각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찾아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직사각형은요 5가지 평행사변 성질 다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각이 직각,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근데 4번을 보시면 두 대각선의 수직이다는 마름모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돼요. 이해됐어요? 네. 정리해 보시고요. 오늘 다 못 나갈 것 같긴 하다. 자, 396 풀어보세요. 여기서 안 되면 좀 자를게요. 어차피 시간 좀 애매하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우, 안 되겠다. 일은 밀리면 되지 뭐. 보강할까? 아니요. 그거 선생님 수업에서 되게 열성적이라는 진도 보강. 아, 일단 해봅시다. 보강 안 하게 해볼게, 제대로. 아니 그 차라리 기술직까지 집에서. 다, 그럼 숙제를 다 해와? 숙제가 많다며, 언제 또. 맞아요. 일단 해봐. 수업이 또 늘어나는 것같습니다. 어쩌라는 거야. 빨리 풀어봐. 그럼 둘중 하나 꽂을 줄 알아요. 나 최대한 맞춰볼게. 야, 선생님도 노력 중이야. 얼마나 힘든데. 내용은 또 다 해야 되고, 또 시간은 작고. 시간이 늘려요. 내가 늘려달라고. 김현정 수학 강의, 김현정 수학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러면 너도 선생님도. 알겠죠? 선생님 왜 혼자 수업을 더 많이 하세요? 이런다고. 힘들어. 사람들이, 다른 선생님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거야. 자, 396. 답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처음에 어렵죠?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1번. 각 A가 90도인 평행사변. 평행사변형인데 하나의 각이 90도 죽어졌죠? 걔는 직사각형 되네요. 자, 1번 맞는 말. 2번. 자, 선분 A, B와 BC. 그럼 얘는 이웃하는 두 변이죠? 이웃하는 두 변이 같은 평행사변형은 마름모다 1번, 2번 답이었네요. 1번, 2번이 답이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성질 안에 못 외우면 이런 문제 못 풀어요. 그죠? 선생님 다 외우고 있으니까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자, 3번. 여러분 아직 못 외워도 돼요. 또 집에 가서 공부하면 돼요. 자, AC와 BD. 얘는 대각선 얘기하는 건데, 대각선이 수직이다. 그럼 평행사변형은 마름모가 돼야 되는데,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4번. AC랑 BD. 이번에 대각선 얘기하는 건데,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는, 근데 대각선이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 여기는 직사각형 출발인데요. 직사각형 성질 또 얘기하고 있어서 말은 뭐 안 돼요. 4번 틀렸어요. 자, A 더하기 B. 이웃하는 각이 180도야. 근데 마름모래요. 그러면 얘 직사각형이, 이제 마름모가, 잠깐만요. 180도인 마름모 정사각, 5번 맞는데? 이상하네? 야, 이상하네요. 마름모인데 각의 A와 B의 각이 똑같다. 마름모는 평행사변 성질 90도. 이게 정사각형인데? 이 마름모 ABC는 정사각형. 문제 이상하네요. 답은 1번, 2번이 맞거든요. 5번이 잠깐만요. 왜 이럴까? 각 A랑 각 B.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가 180도. 잠깐만요.
지금 A가 각의 더하기 각 B, 길이가 각의 크기가 같다가 아니라 두 개하기 180도니 평행사변형 성질이네요. 그래서 착각했어요. 그러면 마름모에서 평행사변형 성질 추가해봤자 그냥 마름모예요. 그래서 5번 틀렸다. 마지막 400번 맛이다. 400번 시작.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숙제 403번까지만 딱 내고요. 다음 시간 이제 도형의 닮음 할 때 좀 추가로 할게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답은 1번, 5번. 어잉 어잉. 1번, 3번, 1번, 3번. 자, 서로 수직 이등분이니까 3번 마름모 1번, 3번. 수직이면서 이등분이어야 된대요. 1번, 3번. 일단 3번. 1번은 평행사변형은 수직이 아니야. 서로 이등분은 3번, 4번이죠. 3번, 4번만. 일단 여러분 성질 아직 못 외워서 그런데 집에서 개념 꼭 보세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볼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숙제 센 2-2. 센 B 좀 해볼래요? 아니요. 안 할 거죠. 2, 3, 4, 9부터는 403. 403. 야, 오답 프린트 제출하시고요. 야, 개념 좀 읽어와, 개념. 개념 공부해오기. 됐어요. 네, 궁금한 거. 없으면 시험 잘 보세요. 알겠죠?